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그 과천 지정타 모집 공고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천 지정타에 좀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놓는 것 관련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청약을 기다리시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 11월 2일부터죠. 11월 첫째 주는 정말 청약 대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쏟아지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과천 지정타 세 곳이 보시면 청약 날짜가 같은데 발표일이 다 다릅니다. 세 곳 다 11월 2일에서 4일 청약을 받는데 발표일은 10일, 11일, 12일 다 다르죠. 한마디로 세 곳 다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공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총 6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6번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또 중요한 게 그 경기 하남에 있는 가밀 푸르지오. 지금 가밀 푸르지오는 원래는 과천 지정타랑 청약 발표일이 같아서 좀 중복 청약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오늘 건설사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발표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천 지정타 넣고 또 가밀 푸르지오도 넣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밀 푸르지오까지 합치면 총 2주에만 8번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해서 총 4개 단지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지금 민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시세가 저렴한 입지 좋은 곳에 민간 아파트 지금 4곳이 나오는 거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하니까 꼭 넣으셔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중복 청약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특공은 1세대에 한 번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비에노 신혼특공을 넣는다고 하면 저랑 남편이 분리세대여도 내가 라비에노 신혼특공을 넣었다고 하면 남편은 신혼특공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한 아파트, 한 특공에는 한 번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집 공고문에도 나와 있죠. 특별 공급은 세대 내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 내 신청으로 당첨이 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공 한 단지에는 한 명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은 분리 세대된 부부여도 세대주면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여기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제 홍길동이 네, 여기 모집 공고에 보시면요. 홍길동 일반 공급을 넣고 김청약 일반 공급 신청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여부에 따라 부적격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남편인 홍길동이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고 김청약이 예비 당첨될 경우 홍길동이 당첨이 유효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못 넣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넣으실 수는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그러나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높이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 기회가 다 맞아서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청약 전략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공 자격 안 되셨던 분들 이번에 생애 최초가 생겼으니까요. 특공 한 번 더 넣고 일반 공급 넣고 이런 식으로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최소 7억 이상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착한 분양가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이미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위에 추천 링크 뜨는 거 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모집 공고문에 나온 분양가를 보면 굉장히 시세의 반값 아니면 시세의 60% 정도에 나왔습니다. S4죠. 라비에노 기준으로 보면 전용 84가 지금 7억 9천만 원이죠. 8억 원입니다. 인근 레미안슈로 같은 면적이 14억 원에서 15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6억 원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정말 좋은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과천 지정타가 왜 중요한지 뭐 입지나 교통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금
그 중도금, 잔금 요런 순서 어떻게 통상적인 아파트들이 이렇게 자금 마련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약을 하자면 분양가 9억이야 전용 8사죠. 계약금 중도금 내고 만약 이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금 2회차 못 낸다. 그럼 연체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잔금때가 돼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서 중도금을 다 갚고 실거주를 하시거나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갚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분양가 9억 초과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현금이 더 듭니다. 중도금 6회를 다 납부를 하시거나 연체를 2회를 하시더라도 뭐 4회는 납부하시고 어떻게든 가져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입주 때 만약에 KB 시세가 15억 미만이다. 그럼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고 나머지 돈 채우셔서 실거주 하시거나요. 아니면 잔금 때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전세를 놓으실 수 있겠죠. 만약 15억 초과일 경우에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는 전액 현금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때도 전세를 놓으셔서 전세로 중도금 상환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대금을 다 갚고 안전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이사나 가족 문제 이런 걸로 좀 자금이 펑크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분양 준비는 자금 준비는 꼭 보수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수는 있지만 이러저러한 페널티와 위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자금 마련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실거주 의무 3년, 거주 의무 5년 이렇게 의무가 붙고요. 이 의무를 못 지킬 때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우리가 내 집을 가지려고 분양을 받는 건데 무리하게 법을 어겨서 집을 취소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그 의무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못 지키면 집을 취소당하니까요. 그러나 다행인 건 과천 지정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민간 분양이어서 아직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10년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부터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실거주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그 법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주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무엇이 다른가요? 네, 앞서 저희가 그 자금 시나리오 때 설명드렸죠. 중도금 대출을 중간에 다 갚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왜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냐면요.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도금 대출도 포함된다고 이때 보도자료 Q&A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입주 때 전세금으로 다 갚더라도 대출을 받을 때 약속한 약정을 이행을 해야 하고 즉 그 약속이라 하면 6개월 내 전입을 증명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출을 다 갚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집이 지어지지 않을 때 받는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내 전입을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왜냐하면 은행은 그동안 빌린 돈을 다 갚으라고 요구를 하거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우리는 전세 때 다 갚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경우 전세를 놓으시면 만약에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제한이 나와 있죠.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대출 원금이 남아있는데 전입 의무를 못 지키면 원금을 바로 갚아야 되죠. 그 돈을 못 갚으니까 바로 연체가 붙고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입주 때 다 갚았다면 원금은 다 갚았지만 실거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거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약속을 못 지킨 사람으로 당신은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라는 그런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중도금 대출을 계약할 때 은행서에서 계약서를 줄 겁니다. 거기에 이 의무와 그 위반 시에 어떤 그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을 받을 때는 3년,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날로부터 그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은행으로부터 실거주를 입증하라는 거고, 은행이 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내에 전입을 확인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이후 몇 개월마다 은행이 실거주를 확인을 한다든지 몇 년간 거기에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과 대출을 약정할 때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순간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나요? 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순간 전세금이 회수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과천 지정타 우리 받으시려는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고 계실 거예요.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6.17 대책으로 투기지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고 있는 와중에 이 과천 지정타에 넣었어요.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순간 바로 내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냐는 질문인 거죠. 저희가 금융위에 확인한 결과 지금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더라도 내가 당첨이 됐더라도 이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상태, 그때는 그 당첨권, 그러니까 분양권이죠. 그때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설명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는 단계라는 거는 아직 살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 집도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이 법은 그 주택으로 인정되는 순간 그때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물론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서는 분양권이어서 아직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입주를 해서 주택으로 인정될 때 그때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입주하고 소유권 등기가 나고 그때는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회수되겠죠. 네. 드렸듯이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10년인데요. 이 말은 10년간 팔 수 없다는 거고요. 그 사이 팔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년간 이 아파트를 팔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으실 때 내가 이 대출이 내가 10년간 버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지는 좀 신중하게 계산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시세 9억 아파트를 최대 대출을 받아서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졌을 때 30년간 만기 상환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율을 3.0%대, 3%대로 하면 월 151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냥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아파트면 151만 원씩 내다가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럼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파트는 10년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계산을 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지금 이 청약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해서 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 공고문을 보더라도 실제 내 상황이 맞다고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추천드리는 게 청약홈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 단직 청약 연습을 꼭 하시고 내가 세대주, 뭐 주택 소유 여부, 이번에 이런 조건에 청약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위에 지금 추천 영상 뜨죠? 거기서 대략적인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이제 청약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 11월 첫째 주 청약 정말 많은 기회니까요. 꼭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아는 한 빨리 답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청약홈이나 한국감정어, 그 다음에 건설사, 분양홍보사에 계속 수차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아까운 청약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